방역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오래전 따뜻한 봄날 동네 앞 개울을 딸과 함께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개울 근처에는 돌 미나리가 푸르게 돋아났고 버들강아지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두길을 따라 걷던 중 작은 물 웅덩이에서 올챙이 떼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 알과 올챙이를 보고 있을 때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올챙이는 커서 왜 개구리만 되는 거예요? 딸아이는 올챙이가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스스로 답을 내려 말했습니다.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그래요? 순간 웃음이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개구리 알이 있어도 결국 모두 올챙이가 되고 아무리 많은 올챙이가 있어도 마침내 개구리가 되는 것. 그것밖엔 될 게 없다는 것은 곧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삶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도 대신 그 길을 갈 수도 살아줄 수도 없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삶,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오로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몫이 아닐까요? 삶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에바 그린.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이어갈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늦은 밤부터 전 지역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후까지 전 지역, 밤까지 평북과 함경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늦은 오후까지 평북과 함경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함경도 10에서 20cm, 평안도 5cm 내외입니다. 예상 강수량 함경도 10에서 20mm, 평안도 5에서 20mm, 황해도 5에서 2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모레까지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부터 모레까지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모레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모레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부터 모레까지 구름 많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후부터는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되겠고 먼바다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구름 많고 흐리거나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다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한반도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RBS 주요 뉴스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일 지정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된 오늘까지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려면 빠르면 금요일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31조 원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부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대차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대단한 기업이라고 칭찬하며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리원 가정주부들 원료 기지 건설 동원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가정주부들이 지방공업공장의 원료 기지 건설을 위한 돌격대 참여 요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여맹위원회는 모든 여맹위원들이 교대로 외지 건설 현장에 나가야 한다며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시당위원회에 신소를 제기했으나 시당은 오히려 당의 방침이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을 위해
노동자와 기술자 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경제적 실리와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은 1,000명에서 2,000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며 건설 노동자와 기술 인력이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노동성, 국방성, 국가보위성이 협력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상교육과 이탈방지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러시아는 노동력 제공 대가로 식량, 원유, 원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충성자금을 징수해 외화벌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자 파견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묻고 있던 종해멍해 왕정제도 1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따라서 많은 무게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왕의 삶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고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군사와 국방, 정세에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국가의 안위보다 정권의 안위가 훨씬 더 우선이었어요. 나라가 어찌 되던 말던 나만 편안하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고종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경제 무능? 정말로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런 거엔 관심도 없었고 사치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사치를 메꾸기 위해서 관직을 팔아먹는 왕이 바로 고종이었어요. 더군다나 왕비였던 민씨의 일가 친척들을 등용하면서 정말 이 민씨 세력에 의해서 나라를 파탄으로 끌고 갔던 왕,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던 왕. 왕은 부자였는데 나라는 가난한 구조, 그런 구조가 바로 고종이 만들어낸 조선 말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을 망국으로 이끌어갔던 이 고종,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이 고종을 향한 또 민비를 향한 이상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막 시연되고 또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보면 민비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고종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엄청나게 걱정하는 임금처럼 뭔가 의협심이 있는 그런 임금처럼 묘사되고 있죠. 이 명성황후나 이런 드라마들에서 이들을 보는 관점은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왕비, 또 그리고 비운의 개혁군주,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뺏김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들이 이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 뮤지컬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뜨려지고 있죠. 명성황후는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하면서 장렬히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들이 떠돌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당성,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훼손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자들의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코미디 같은 현실이 바로 이런 드라마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야겠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사치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치를 메우려고 매관 매직을 했고 그러면서 민씨 일가들을 막 등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씨의 세력이 국가 관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민씨의 천국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민씨들을 향해서 미친 호랑이, 악귀, 탐관오리라고 원성이 자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그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저 민씨들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왕은 귀를 막고 있었어요. 한 예로 신문고를 치면서 지금 우리의 이렇게 힘든 상황을 봐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종이 한 대답은 궁궐의 경비를 더 강화하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고종이었고 민비였습니다. 매천황연의 글을 보면 왕과 왕비의 사치 또 매관매직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1874년 세자가 탄생한 이후 궁중 기도와 제사가 절제함이 없어 팔도 명상까지 나가 제사를 올렸다. 그러니까 세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구판을 벌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산이란 산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종도 마음대로 놀이와 잔치를 즐겨 참석자들에게 상을 줄 경비가 모자랐다. 얼마나 잔치를 많이 했으면 사람들한테 나눠줄 음식의 경비가 모자랄 정도로 모든 재정이 바닥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과 왕비가 하루에 1000금을 소모하니 왕실 돈만으로는 지탱되지 않아서 호조와 선해청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썼다.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당장 잡혀가고 탄핵될 감이겠죠. 1년도 안 되어서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동이 났다. 대원군은 사실 이 저축미를 잘 모아가지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종이 즉위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모아두었던 저축미가 다 동이 날 지경으로 다 돈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뭘 했냐? 관직을 팔고 과거 합격증을 파는 매관, 매과의 폐단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민씨들이 집권한 뒤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달 지급해야 할 병사의 급료를 걸핏하면 빼먹는 지가 벌써 몇 해째 이어져 원망과 욕설이 자자했다. 자, 지금 이 맨 마지막 단락에서 보고 있는 병사들의 급료를 걸핏하면 빼먹는 바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군대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 당시에 고종은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식군대는 궁궐을 수비하기 위해서 그냥 고종의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종의 친위부대에게는 새로운 무기, 새로운 옷, 여러 가지 월급도 제때제때 주고 그랬지만 원래부터 있던 국방을 지키던 이 구식군대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 월급도 수개월째 밀려가지고 이 군인들의 불만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 난이 이모군란이라는 난이었어요. 사실 이 이모군란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성난 군사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지급해주면 그만이었던 거죠. 그러나 고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게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역할이겠습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도 왕의 직분이 뭐냐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백성들을 지키는 게 왕의 직분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종이라는 사람은 그런 직분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바보 같은 왕이었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약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선은 더욱더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금요일 밤에 4번째 이야기 이어서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한국은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해서요. 날씨가 따뜻해져도 밖에 다닐 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녘은 어떤가요? 북녘 동포 여러분, 맑은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우리의 통일도 맑은 봄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